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12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신경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찜질들 하세요. 박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형조님, 불료회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계좌가 따숩게 했는데 왜? 지금도 따숩잖아요. 괜찮던데? 네. 양영숙님, 강병철님, 한우아님, 탐붕이님, 실시간님, 미소돔님, 어서오시고요. 행운만땅님,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오세요. 그리고 문영민님, 백억부자님, 동신님, 예쁜하늘님, 김꼬꼬님, 돈나무오빠님, 선우님, 어서오시고요. 찬찬찬이님, 이영란님, 성환아빠님, 우WWW님, 네, 이도 바꿨어요? 네. 우W님 어서오시고요. 황마소님, 박순희님, 행복한 부자님, 도채호님, 부자 마덜님, 드림앤 해피님, 박만성님, 별빛님, 부자 오빠님도 어서오시고요. 인간연습님, 원태호님, 대JBJ님 어서오시고요. 양봉업자 팜스톡님, JBS9895님, 이글루님도 어서오세요. 전미정님, 송현님, 빨강망토님, 자영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봉금덕님 어서오세요. 네. 해피정님, 박완주님, 마정란님, 김혜경님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부자 될거야님, 현우의 꿈님, 은혜님, 송현님 허리 아파요? 부자봉리님, 서울캐팀님 어서오세요. 덩쿠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한송이님 어서오시고요. 시베리안 허세님, 제시베어님, 박실비님, 이선화님, 해바라기님, 황인수님 반갑습니다. 박홍수님, 선암부자님, 바다님, 사랑의 부자님까지 어서오세요. 프리티꼬님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어요. 박경숙님도 어서오시고요. 목이 맨다. 목이 매. 연두님도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프로님도 어서오시고요. 신지영님 어서오세요. 또 있어요? 네, 요까지만? 요 끝? 네, 좋아요. 추석 여기까지만. 초록별님 어서오세요. 추석 그만해 이제. 네, 황호영님 눈 와요? 지금 눈 오는 것 같긴 하더라. 그죠? 네, 저 항상 깔끔했죠? 네, 항상 깔끔하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없는 설명과 군더더기 없는 시황, 그리고 언제나 깔끔한 네, 외모. 1번지님도 어서오세요. 자, 오늘 방송 제목 되게 재밌죠? 시장을 잡아놓고 종목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을 잡아놓고 종목만 올라가면 오늘 되게 지루했어요. 시장이 재미가 없었어.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우리가 분봉으로 확인해 보시면은요, 주가가요, 네, 이렇게 봐보세요. 주가가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향 곡선 그랬었잖아요. 12월 달 들어서면서 계속 내렸었어요. 2500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쭉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저점 잡았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오늘은 공식 무방이 아닙니다. 오늘은 공식 무방이 아니고요. 비공식입니다. 비공식. 원래는 오늘 무방이 없는 날이에요. 없는 날인데 예전부터 해오던 게 월요일날 무방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만 진행하는 겁니다. 88에서는 못해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 잡아주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내일쯤이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내일 아니면은 모레겠죠. 네, CPI가 나와야 돼요. 어서들 오세요. CPI가 발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영향을 받은 FOMC가 좋게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야. 네, 모든 게 다 해결이고, 또다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FOMC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0.5%. 네, 0.5% 이미 알고 있고요. CPI 지표도 7.3% 예상치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4일하고 15일이에요.
수목이란 말이야. 수목. 그래가지고 월화는 오늘 아침 시험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월화는 조금 재미없는 장세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이나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괜찮대더라 라는 얘기.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발표가 돼요. CPI 지표가. 화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오고 화요일날 네, 그 예상치를 가지고서 반응을 하게 되면 월요일날부터 이미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내려가야 될 이유가 지금 없어요. 네. 크게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대신에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대형주만 잡아놓고 있어요. 대형주 발목을 꽉 잡아놓고 있거든요. 대형주 발목을 꽉 잡아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형주 발목을 잡게 되면 시장이 못 움직여요. 큰 놈이 안 따라오네 이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조그만 족쇄하는 것보다 뭐 우리 강아지가 무는 거하고 내가 가서 무는 거하고는 개가 무는 게 더 아픈가? 그거는 어린아이가 잡는 거하고 어린아이가 잡는 거하고 어른이 잡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더 세요. 대형주가 꽉 잡아버리게 되면 대형주가 못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오늘 S맥이 시간의 상한가죠? 뭐가 있었냐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세요. 요걸 한번 보면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예요. 네, 순매수. 코스닥은 매도가 좀 있었지만 뭐 물량이 많지가 않고요. 네, 물량 많지도 않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금융투자 순매수죠. 외국인 순매수예요. 보통은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네, S맥이라고 송현님 뭘 시간이 상한가면 뭐하게 S맥 상한가요. S맥 상한가 이따가 궁금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궁금해 하지 마. 지금 방송을 들어야지. 여기서 채팅을 보면서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 여기서 막 메칸더 부위 태권 부위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팍 분필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삼전도 시간에 상한가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만 못 가겠죠. 네. 그게 상한가를 가버리면요. 삼성전자가 10%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한 3, 4%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갈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한가 갈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꿈에서나 만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총 400주짜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네,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수해서 올라왔는데 보통 저 상황이면은 대형주 매수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좀 되잖아요. 왜냐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대형주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팔아먹은 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 또 많이 팔았느냐? 많이 팔지도 않았어. 삼성전자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래요. 네. 그냥 좀 내렸어. 좀 내렸어. 근데 이것도 보시면 전날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요만큼 내렸는데 크게 충격 없죠. 일봉으로 바꿔서 봐요. 네. 전날 올라온 게 있는데 그냥 조그만 거요. 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대신에 요거는 지금 1.4% 정도, 1.5% 정도 내려오게 되면서 약간 부담감은 줬죠. 시장에. 부담감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요게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또 떨어졌어요. 이게 시총 2등이잖아요. 시총 2등인데 이놈이 또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요 놈도 오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놈도 떨어졌어요. 요 놈은 이제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은 이 정도 올라온 거면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0.5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1등부터 4등까지 뚝 떨어졌단 말이죠. 나머지는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으로 그냥 분위기만 잡아놓은 거고요. 대체적으로 시장만 붙잡는 용도로 썼다는 얘기죠. 야, 얘네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붙잡아 놓고 있어요. 수급은 일단 쳐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일까? 개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팔아먹은 게 있으니까 누군가 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들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사고 싶었겠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었겠지. 또 사면 안 돼요. 아시죠? 사면 안 되는 건데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 올라갈지 모르니까. 자, 일단은 얘네들 떨어뜨려 놓고서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 아우씨 이렇게 되는 거야. 아우 얘 뭐야? 아우 또 떨어졌어. 아 싫어. 삼성전자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눈을 딱 돌려보면 뭐가 올라가고 있어? ENM이나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제로 코로나 이제 끝났다는 이런 거 있죠. 뭐 키다리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관련주들이 막 빵빵 치고 나가요.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제로 코로나의 종식이라든지 리오프닝 등등등 해가지고 얘네들이 꿈틀꿈틀하고요. 근데 오늘도 화장품이 안 올라갔지? 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또 안 올라갔어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싶을 정도이긴 한데, 컨텐츠 그리고 게임 그리고 화장품 뭐 영화관 CGV도 올랐어요. CGV도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들은요 아무리 추세가 좋은 것도 뭐라 그랬어요? 계속 올라갈 수 없다 그랬죠?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계속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올라가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추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요. 주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그만큼 올라갔는데, ENM 같은 경우 지금, 그래요. 우리 송현님처럼. 주가가 어제 16%, 오늘 7% 올랐어. 그래갖고 총 합쳐서 한 25% 정도 올랐는데, 주가 25%나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30%야. 와, 짜증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수익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시장이 개판이야, 아직. 시장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물렸다고? 여기서 물렸잖아. 지금 시장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40% 올라가야죠. 플러스 40, 시장이 40% 올라가야 됩니다. 전고점 넘어가려면요.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3000포인트까지만 갑시다. 몇 프로 올라가야 돼요? 25%, 26% 올라가야 됩니다. 한 27%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3000포인트 가려면. 자, 오케이. 2700까지만 갑시다. 그러면, 몇 프로 올라가야 돼요? 14%, 15%, 14%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이요. 여러분 종목이 열심히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쳐들어왔어요. 근데 시장이 40% 올라가야 되는데 내 거가 마이너스 30%야 지금. 괜찮은 거지. 더 빠르단 말이에요. 더 빠르다고. 더 빠르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ENM이요? 더 비싸게 샀을 수 있지. ENM은 많이 샀을 때가 요 정도 라인 때일 것 같은데, 여기 15만원 16만원 요 라인 때, 아니면은 그 다음에 13만원대 요 라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1번 아니면 2번에서 많이 걸려들었지 뭐. 마찬가지요. 이런 데서 매수 잘 안 하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손실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작년 연말이야. 작년 연말이고요. 우리 시장으로 따져봐요. 시장 따지면은 뭐 요 정도 3000포인트 그러면 시장도 30% 올라가야 돼요. 시장도 30% 올라가야 돼.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나오는 애들 보시면 지금 작년부터 끌려 내려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까지 무섭게 올라가지 못해요. 시장이 막 16% 올라가고 막 그런 거 봤어요? 20% 올라가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잖아. 시장 그렇게 못 올라가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분위기만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은 5%고 6%고 10%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도달하기도 전에 걔네들은 본전을 치우고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장을 마무리하는 구간이지만 지금은 여기 밑에 있어요.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 바닥에서 어디가 바깥이냐 어디가 상승으로 가는 길이냐 헤매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요 정도 와 있어요. 2700, 3000포인트 와 있어. 네? 2700, 3000포인트 와 있다고요. 이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시장을 꽉 붙잡아 놓고 그냥 개별 종목들만 툭툭 튀는 것들만 만들어줘 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절로 가야 되겠다. 시장을 붙잡아 놓고 개별 종목을 띄우게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금을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킨다고. 여러분들 종목수 많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종목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종목이 많아서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종목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리스크도 줄어들고요. 수익 날 확률도 높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종목을 갖고 있어. 그럼 오늘 상한가나 걸려들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이 많다는 것은 일단 축복된 부분이야. 근데 이것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종목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 책임? 네. 책임 뭐라고 해야 돼? 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지 돼요. 종목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 오빠님은 돈이 있는 돈이 있는 분이야. 돈이 없으면 안 돼, 저거. 왜냐면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모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송현님이 송현님이 주식 30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이거는 뒤에 나올 이 부분들이 굉장한 폭풍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계속해서 사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떨어져요. 그러면 올라간 타이밍에서 대부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종목이 적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요. 종목이 적으면 추가 매수를 하든 대응을 하든 뭐 아니면 치고 올라갈 때 빠지는 것들이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종목이 네 많으면 그런 것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 상태라면은 자금력이 떨린다 또는 뭐 계속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 전략들을 자기한테 맞는 걸 세우셔야지 돼요. 종목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좋은 게 맞아요. 많으면 많은 게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면 내가 감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몸이 66이야. 근데 나는 44를 입어야 되겠다고 입으면 어떻게 돼? 입어지지도 않겠지만 어떻게든 입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숨도 못 쉬고 막 찢어질 거 아니야. 66인데 44를 입는 생각해봐. 제가 만약에 초등학생 옷을 입는 생각해봐요. 막 헐크 되는 거야. 빡! 그러면 다 찢어지는 거지.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을 안 하면 됩니다. 아예 안 하면 돼요. 네. 그거 입고 뭐 마음 편히 뭐 움직이기나 하고서 그게 몸이 이렇게 다니까 이렇게 어? 찌그러져가지고 물론 종목이 많으면 늘 수익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종목을 700 몇 개인가 갖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돈이 계속 들어와. 그분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분이에요. 장사를 사업하는 분이라 가지고 돈이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종목을 계속 새로 사. 좋은 종목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계속 새로 사고 추가 매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종목이 700 몇 개가 넘어가니까 거의 매일 상한가, 거의 매일 뭐 상승 종목들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마음에 드는 걸 계속 산다 이거야.
뭐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야? 그러면 더 사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 소트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수익 나는 것부터 이거 수익 많이 났네? 그러면 그것부터 그냥 파는 거야. 나머지 거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네. 나머지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전략 세우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수익 나는 거 위에서부터 그냥 싹 소트해요. 그래서 수익률 높은 것부터 해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싶은 것부터 파는 거야 그냥.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문제는 말이에요. 종목은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100개가 있으면 어떻고 200개가 있으면 1000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연락 안 돼요. 아마 그거 했으면 코인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지금 연락 안 되는 거예요. 뭐 행복한 지인, 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지인이긴 한데 사업하시는 분은 돈이 수시로 들어오지 않아요? 네, 돈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이제 직장인이시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돈이 수시로 들어오지는 않겠지.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계속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주식하고 또 막 계속 그러시더라고. 네. 뭐 자기 거 띄워놓고 하겠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럼 뭐 자세한 사정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종목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고민하시는데 종목이 많다고 해서 걱정될 거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종목이 많은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돈이 계속 들어와. 뭐 사면 되지 뭐. 물렸어? 더 사면 되지 뭐. 돌아갈 때 더 사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매일매일 또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오늘 급등했네? 팔고. 오늘 하한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를 않아. 냅둬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는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일정한 종목을 정해놓고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장이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서 종목 수를 조금 늘렸다가 장이 떨어지게 되면 종목을 더 매수하는 걸 멈추고요. 대응 전략 짜면서 점점 줄였다가 상승할 때 다시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계좌 운영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자에게 맞는 그런 투자 방법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했는데 나하고 안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을 좀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나는 종목을 너무 적게 하니까 아닌 것 같아. 종목을 좀 늘려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종목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엔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지. 종목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 그냥 막 사면 그것도 축복이야. 네, 그만큼 내가 살만한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막 울상이고 막 개판이고 막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면 시장을 한 번씩 그때 보세요. 자,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지? 라고 생각해봐요. 시장이 그냥 다른 거 다 모르겠고 3000포인트까지만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지?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가려면 한 25%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이 25% 올라가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요 35% 40%까지도 올라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지금 40% 나와 있는 것들 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100% 올라가야지 뭐 수익입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3천만원에 30종목 종목 숫자는 나쁘지 뭐 그건 필요가 없다니까요. 3천만원에 100종목을 갖고 있든 20종목을 갖고 있든 10종목을 갖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이 되면 괜찮은 거고 감당이 안 되면 안 괜찮은 겁니다. 30종목 있는데 막 정신이 없어. 어지러워요.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네. 돈은 어차피 3천만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3천만원만 띡 주식 투자해놓고 하진 않잖아요. 뭔가 돈 다 썼는데 뭔가 살 종목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막 집마다 도깨비방망이 하나 있지 않아요? 도깨비방망이? 돈 나와라! 그러면 돈이 팍 튀어나오잖아. 희한하지 않아요? 나 진짜 집집마다 가정방문 해보고 싶어.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주식을 사. 네. 기가 막히게. 네. 돈은 어떻게 계속 사더라고. 희한해. 돈은 어디서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는 투자 원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늘려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직장인이야. 한 달에 20만 원씩 한 달에 집어넣을 것 같아. 뭐 20만 원 좀 너무 작으니까 50만 원 생각합시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식 계좌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50만 원씩 주식 계좌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런 걸 많이 봐요. 나는 지금 1,000만 원의 투자 원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50만 원씩 매달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나는 5년 정도는 끄떡없어. 나는 10년 정도는 계속 넣을 수 있어. 이거 분명히 있으면 돼요. 난 5년이면은 60개월이죠. 60개월. 그러면 5, 6, 30. 50만 원이 60개월이면 3천인가요? 맞나? 3천만 원 맞죠? 1년에 600이니까 600 곱하기 5년은 3천만 원이잖아. 네, 3천만 원. 네. 3천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 투자 원금은 4천이야. 네. 대신에 중간에 멈추면 안 되겠죠? 네. 6천만 원은 뭐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6천만 원. 네. 6천만 원. 네. 강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황인선님. 환영해요. 네. 우리 성투클럽에 한번 들어오실래? 네.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클럽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10년? 이제 늦었어요. 네. 5년이야 분명히 했는데. 자, 아무튼, 네. 투자 원금은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에 30종목이에요. 뭔 상관? 네. 뭔 상관? 나는 어차피 4천만 원짜리 사람인데요. 그죠?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돈들은 많아. 돈이 그냥 어디서 막 계속 나와 막 그냥. 네. 부자들 많아요. 네. 주식 살 돈. 네. 술 한 번 안 먹어도 요즘에 근데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술집에 가 소주 한 병에 5,000원이요. 네. 소주 한 병에 5,000원이고 뭐 고기 반찬 좀 시키면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 밥 한 끼 먹고 나면은 뭐 3명이서 먹으면 돈 10만 원 우습게 나가죠? 네. 혼자 밥 먹어도 요즘에는 15,000원, 2만 원 내야 되는 세상인데 그거 술 한 번만 안 먹으면 얼마나 굵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끊어야 돼. 술을 끊어야 돼. 술을 끊어서 그걸로 차라리 네, 하이트 진로 주식을 사든가. 하이트 요즘은 어때요? 이런 주식을 사든가. 네. 이것도 괜찮네. 이거 소주를 10병 먹네, 20병을 먹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네. 술은 그 슈퍼에서는 얼마씩 해요? 네. 중국 주식을 원래는 했었는데요. 제가 원래 후강통이잖아요. 후강통 중국 주식 전문가잖아요. 근데 중국이 좀 재수없어서 이제 안 하려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기분 나빠졌어요. 네, 중국 요즘에 기회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중국 요즘에 기회라는 얘기가 있던데 요즘에 좀 중국 보기도 싫어요. 네,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중국 주식이 해왕바이오인데 그거 100% 먹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뭐 그거 한 번 있었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중국 주식 안 합니다. 네, 그냥 안 해요. 뭐 별로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해외 주식보다 요즘에는 네, 국내 주식이 훨씬 더 네, 저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 우리가 조금 더 올인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외 주식 뭐 한다고 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밑에서 사시고 뭐 그런 것들 충분히.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저점에서부터 바닥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사시면 거의 대부분 다 수익입니다. 나는 돈밖에 없어. 난 주식이 없어. 이런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 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면 돼요. 네. 조금 무리해서 가게 되면은 뭐 CGV 같은 경우는 막 60%, 그 정도 올라갔죠. 아니 60% 나왔죠. 그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뭐. 난 돈밖에 없어. 주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샀어. 60% 나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 지금 돈이 있는데 좀 사면 어때요? 그럼 뭐 여유가 있으면 사시면 돼요. 요즘엔 주식을 아무거나 막 사도 돼요.
물론 이상한 거 말고 2차전지 빼고요. 2차전지만 안 사면 돼. 2차전지만. 어차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는 어차피 안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 위메이드 오늘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사고 막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말고요. 밑에서부터 찌빗찌빗 움직이는 거 있죠? 오늘 샀는데 좀 물렸어. 괜찮아. 괜찮습니다. 네.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고 하세요. 좀 물리면 어때? 물리면 뭐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겠지 뭐. 그잖아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 바닥에서 물리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저점에서 물린 것 같은데 개 같네요. 자, 고점에서 물리는 것들은 진짜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위메이드에 안 물린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위메이드가 있어요? 은혜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랬어? 위메이드를 여기서 안 산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 저 위에서 제가 욕먹어가면서 매도 사인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귓등으로라도 들어가지고 받아들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 이거 열심히 올라갔어. 만약에 46,000원부터 해가지고 8만원까지 올라가서 100% 올라갔다 이거야. 그래 봤자 손실이야. 네. 꼭대기에서 물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꼭대기에서 물리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밑바닥에서 처음 물리는 게 있어요. CGV 같은 경우도 그랬지. 이거 밑에서 물린 거예요. 밑에서 물리는 거야. 25,000원, 3만원에 매수하신 분들 다 이게 밑에서 물리는 거지 뭐. 봐봐요.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로 쭉 떨어졌죠. 주가가 반등이 나가는 시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좋아진 시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괜찮다 생각해서 3만원에 매수했어.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때로 넘어가 봐요. 3만원대로 넘어가 봐. 이렇게. 얼마나 좋은 흐름입니까? 이런 거 추세 전환이 되는데 이런 거 안 사면 언제 사?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닥에서 샀는데 물린 거예요. 바닥에서 샀는데 물린 것들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든 복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복구가 돼요. 3만원은 아니라 4만원, 5만원도 가요. 다 복구가 되고 그 이후의 추세까지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물려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 대신에 우리가 여유가 조금 있으면 돌아설 때 매수 한 번만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평단가가 훅 낮아지면서 지금 뭐 아무리 위에서 물렸어도 여기서 한 번만 사주게 되면 평단가 때문에 지금 수익 전환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 돼요. 바닥에서 물린 것들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시장 상황이 좋아지거나 분위기가 좀 좋아지거나 추세 흐름이 바뀐다거나 그러면은 나는 좀 매수해가지고 가면 돼요. 시장은 뭐 발목을 붙잡고 있든 뭐 감옥에 가다 놓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카카오나 위메이드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때 잘 한번 생각해봐. 이거 말고 뭐 CGN 이런 거 사놓으신 분들은 이런 거 답이 안 나오는, 이거 답이 없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준을 생각해봐요. 자, 적정 주가가 여기에요. 적정 주가 여기인데 나는 매수는 여기서 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얘는 내려오기 시작해. 얘도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적정 주가는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적정 주가랑 괴리가 벌어지니까 이건 뭐야? 엄청난 저평가죠.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지금 이래요. 대신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애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들어가요? 적정 주가로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다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적정 주가가 얼마냐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요거는 지금 꼭대기에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있어. 적정 주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 주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만약 여기에 적정 주가다 이거야. 적정한 가격대에 왔어.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는 가격대까지 왔어. 그럼 얘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 적정 주가에 왔잖아요. 즉 오버슈팅한 부분들을 쏟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다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지옥을 얘기하는 거.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요즘에 안 외치더라. 명동에 갔더니 아무도 그거 안 들고 있대. 제가 지하철 1호선이나 이런데 명동 이런데 가가지고 피켓 들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이런 거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고 다녀야 되는 거.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 시장이 내려갈 때는 바닥이고 선정이고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오는데 시장이 계속 내리기만 해요. 반등 나오지.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 나오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야.
한 2, 3일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산타랠리까지 다음 주 정도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쭉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좋아지겠지 뭐. 네? 그럼 또 분위기가 확 그냥 살아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성투사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네 또 막 그러다가 주가 떨어지면 성투사 이 새끼가 또 사기쳤나 이런 네. 다 알지. 네. 요즘에 입에서 성투사 욕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욕이 나오면은 시장이 바닥이란 얘기야. 곧 올라가. 네. 곧 올라가. 네. 아무튼 네. 그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 여기가 코로나 시전이에요. 더 떨어졌어. 근데 내가 중요한 거는 이전의 시점보다 더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얼마에 샀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언제 갖고 있었냐, 내가 얼마큼 갖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 기업이 현재 이 가격 수준이 적당하냐, 저평가냐 아니냐, 이 종목이 어느 만큼 가야 되는 주식이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놈들은 당연히 내려와야 돼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다지 안 좋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걸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적정 주가 대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모든 뭐 증권사에서 마찬가지. 근데 증권사는 계속 추천하더라. 네, 계속 추천하게 하는데 이 종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 못 올라간다고 얘기 계속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적정 주가를 많이 지나친 종목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정 주가가 되려면 이 가격대를 지켜내고 싶다. 근데 적정 주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계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가격대에 걸맞는 기업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지금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고요. 횡보해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가지고 이 가격대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주가를 낮춰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삐끗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난리가 나겠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2차전지가 성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들 공격을 해요. 나 2차전지 사지 말라고 그러면 2차전지가 성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성장성 있죠. 더 커질 거예요. 종목 진단 안 돼요. 자승자강님. 시장, 이 2차전지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네?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2025년, 2030년 그 당시에 만들어져야 될 내용들이 지금 주가가 기대가 가지고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때까지 그냥 계속 빌빌대면서 이 가격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얘기지. 네? 이해되시나요?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요것을 때리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재미가 없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편승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상승률, 원하시는 수익률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잘하면 횡보예요. 요 상태. 그러니까 증권사 놈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영악한 거란 말이에요. 27만원 나올 때 목표주가 43만원 제시하면서 더 사세요. 난리 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빠진 거야 이게. 네? 마이너스 30% 넘잖아요 지금. 요 짧은 순간에 개미들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이 개판이었어요. 시장이 개판인데 주가만 끌어올려놨어. 네? 주가만 끌어올려놨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연불리가 근데 2차전지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왜 사라고 그랬지? 희한하네. 그 희한하네. 왜 사라고 했지? 뭘 샀어? 뭘 추천했어? 이거요? LNF를? 희한하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보면 장기적인 수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본단 말이에요. 네. 장기적 수주.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 이런 거 보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아직 저평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 보고서 그대로 투자했다가 성공한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한두 개는 맞는 거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아니야. 네.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네,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거시면 돼요. 고점에서 매매하는 것은, 뭐, 그 각자의 뭐 판단이지 뭐. 근데 그거는 굳이 뭐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리딩을 하고 있다거나 뭐 나몰라라고 도망쳤으면은 좀 애매한 거지.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네. 쉽게 얘기하면. 2차 전지를 강추하는 사람들은요. 장기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네, 2차 전지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전기차 만들 수 있고요. 전기차 시장 더 커질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보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보거나 결국에는 이것도 10년 후에 보면 주가가 이보다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뭐 무지하게 올라가 있는 거지만 네, 이거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100만원 넘게 갈 수도 있어요. 네. 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100만 넘게 갈 수도 있어.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얘기하겠지. 봐봐라 그때 LG 뭐 2차 전지 간다 했지 않니? 응? 간다 했지 않니?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리포트를 듣거나 뉴스를 듣거나 뭘 한다거나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저거 사면 지금 대박이구나. 네? 지금 대박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추천주가 나갔어. 그러면은 그냥 뭐 길면은 한 달, 짧게는 1, 2주 사이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생각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그렇게 수익 나는 건 별로 없어. 거의 없다 봐야 돼요.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2, 3년도 봐야 돼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특히나 요즘 같은 장, 상승장에서는 뭐 한 두세 달 만에 수익도 나지. 근데 시장이 지금 이런 개판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요, 기본 3개월 눕혀놓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긴 호흡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시거나 천천히 대응하시거나 이게 맞는 거거든. 근데 거기 이게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들이 있어요. 뉴스가 막 들어오잖아요. 귀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정화를 못 해가지고 막 안절부절이야 막. 그런 건 똑같아요. 그 관리부에서 미스김이 와가지고 올해 보너스 연말 보너스가 1,000만원씩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놔. 네, 여보 이번에 보너스 1,000만원 들어온대. 그러면 어머 진짜? 그러면서 막 그때 가방 뭐 사고 뭐 사고 우리 남편이 고생했으니까 네 비타 500 한 병. 진짜 그러지 마라. 네, 자기 거는 막 가방 옷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남편은 고생했으니까 비타 500 한 병.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뭔 말인지 이거는 하여튼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단 말이야.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써버려요. 그 보너스 딱 받아서 어떻게 돼요? 빚잔치 해야 돼. 빚잔치 해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1,000만원 준대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지출인데 야 500만원 줄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 때려지는 거야. 그럼 그때는 골 때려지는 거예요. 빵꾸가 그냥 막 빵빵 터지면서 부부싸움 나요. 1,000만원 받아온다며! 막 그럼 남자는 뭐라 그래요? 아껴 써야지! 막 이렇게 서로 싸운다고. 일단 여러분들 그런 거 팔랑팔랑 하지 마요. 그리고 마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요. 마음 급하게 하지 마요. 급하게 마음 먹는 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급해 막 그냥 막 주가가 올라가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돼가지고 막 그냥 손이 막 어떻게 막 마우스를 뭐 어떻게 살까 말까 막 그냥 뭐 돈 어디 없나 막 두리번거리고 막 그냥 눈을 계속 굴리고 막 심장박동 빨라지고 막 조심하세요. 그리고 증권사 쪽은요 공짜 정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도 증권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증권사 쪽은 계좌 장사예요. 네. 뭐 다 아시겠죠? 네. 저야 이제 뭐 이렇게 유료 작업을 따로 하는 거지만 증권사 쪽은 여러분 뭐 돈 안 받잖아요. 돈 안 받고 뭐래요? 계좌를 받잖아. 계좌를 뭘로 해요? 관리자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올라가요. 수수료가 올라가고요. 이 관리자들은 뭘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투자 정보를 줘요. 자, 여러분 그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주식 괜찮은 것 같아요? 사세요. 아,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얼마 전에 뭐 우리 그 다우 데이터도 뭐 20%인가 30%인가 올랐어요. 전화 왔었다면서 팔으라고. 네. 팔지 말라 그랬잖아. 왜? 팔고 그 수익 난 돈으로 다시 사세요가 되는 거거든. 왜냐면 한 번 거래가 들어갈 때마다 팔 때 수수료, 살 때 수수료잖아요. 여러분들 그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 해가지고 계좌 트는 거지만 관리자로 엮이는 순간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는 없어요. 네? 관리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 나가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화로 받아가지고 성투사님, 네? 그러면 삼성전자 뭐 1000만원치만 사주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드릴게요. 그리고 딱 거래해주잖아요. 그러면 0.4%요. 0.4%요. 1000만원에 0.4%면 얼마지? 4만원쯤 되나요? 네. 4만원쯤 되나요? 요거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네. 전화 받아서 매수됐어요 라고 해주는 데까지 4만원. 만약 1억이다. 40만원이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네? 1억 그냥 거래 한번 해주면 40만원씩 받아는 사람이라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요즘에는 뭐 0.2가 될지 0.1이 될지 1%씩 받아먹는 데는 없을걸 아마. 근데 0.4 저는 그때 0.4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하면은 뭐 돈 좀 되지? 네. 돈 좀 돼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은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네. 투자금이 너무 적거나 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또는 관리 직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리 직원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관리 직원을 대부분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해주는데 저는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아, 됐어요. 그러고 말지. 네, 됐어요. 그러고 말고. 네. 아무튼 뭐 옛날에는 네, 다들 그렇게 해서 했죠. 네, 0.4 그 정도 돼요. 네, 저는 0.4 받았어요. 네, 저는 0.4 받고 했었습니다. 대신해서. 그 다음에 대부분 그렇게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나가서 강연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뭘 받냐면 우리는 회원가입을 받잖아요. 근데 증권사 직원은 계좌를 받습니다. 그럼 그 계좌에 이제 주식 옮겨가지고 투자 정보 받기 시작하고 이제 매매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수료가 매매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돈을 번 것 같은데 계속 돈이 줄어 막 그런 거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증권사가 이번에 돈 엄청 벌었잖아요. 네, 먹고 사는 분. 관리 직원이 대리나 과장 이하급이면은 수수료 싸요. 근데 과장 또는 뭐 부장, 뭐 차장,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비싸요. 네, 고급 인력이 된다고 해서 비싸요. 제가 0.4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저는 실장님이었잖아요. 실장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거는 정말 고급 정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서 무슨 뭐 월급 종목 뭐 이런 거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뭘 하나 드렸어. 뭐 추천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이미 방송에서 떠들면서 여러분만 알고 있으래. 말이 됩니까? 네. 근데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막 하나 딱 내놨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꼭 사야 해 라는 거 되는 거야. 이거는 꼭 사야 돼. 이런 생각을 들죠. 이번에 뭐 동부건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네. 동부건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뭐 특강 때 받으셨겠지만 네. 요 배당이 10%잖아요. 배당이 10몇 프로 되잖아. 배당이 10몇 프로 되니까 이거 받으면 일단 10%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와 씨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흥분하면 안 돼. 바로 팔아버려야 돼. 이상하다 싶으면. 왜냐면 나는 충분히 했지만. 아니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하면 관리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 하실 때는 관리자가 지정이 안 돼요. 근데 매매를 하게 되거나 뭐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거나 저는 증권사 전화 이런 거 다 스팸 처리해가지고 안 받아지거든요. 근데 관리자한테 이제 전화를 받아서 뭐 상담을 해가지고 뭐 제가 관리직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라든지 뭐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통해서 매매할 때는 무조건 수수료가 그쪽으로 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자금이 많으면 전화가 와요. 지점장한테라도 전화가 옵니다. 왜냐면 다 돈이잖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수료 한 푼도 안 내고 거래해봐.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전화가 옵니다. 아, 저희가 좀 조언 좀 해드릴까요? 네. 요즘에 좋은 소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파시겠어요? 그냥 들여다보는 거야. 들여다보면서 연락을 해줘요. 네. 이거 좀 아우 이거 손실 많이 났었는데 이거 파시고 이걸 갈아타시죠. 똑같아. 똑같아요. 네. 째깐에서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째깐에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뭐 사실 뭐 근데 우리가 뭘 배우거나 뭘 하려면 돈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뭐 운전을 배우려고 해도 운전면허 학원에 가야 되지. 내가 뭐 커피 타는 거 솔직히 예전에 커피 타는 거 그 다방에서 미스김이 삥삥삥 돌려주면은 그게 다 커피 뭐 꿀맛이었지 뭘. 그 오빵 나도 한 잔 그러면서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였잖아. 그러면 그 커피 꿀맛인데 요즘에는 뭐 이게 뭐 커피에다가 무슨 뭐 이상한 거 하얀 거 떨어뜨려 가지고 막 하트도 그리고 막 사람 얼굴도 그리고 막 그러면서 바리스타 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배우려면 다 돈이요. 다 돈이에요. 요즘에는 돈 안 드는 거 하는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일단은 돈을 들이는 게 맞아요. 네. 돈을 들이는 게 맞아. 그 뭐 증권사 직원한테 배우든 아니면은 뭐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배우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뭐 배우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돈 들어가요. 당연히 돈 들어갑니다. 근데 돈을 안 주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거기 이제 PT 헬스 트레이너한테 나 좀 가르쳐줘요 해가지고 막 하려면 돈 많이 내야 되지. 한 번 할 때마다 5, 6만 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나 혼자 가서 그 헬스장 가가지고 바벨 들려면은 뭐 이렇게 드는 건지 내가 알게 뭐야 막 그런 막 이렇게 드는 거지 뭐.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그러지. 살짝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이거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막 다 돈이야.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데 모르면 일단 공부해야지. 책 사는 것도 다 돈이에요. 네, 다 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주식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빨리 하고 싶으면 돈을 써가지고 빨리 배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난 좀 느긋하게 해도 돼 천천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천천히 배워 나가시면 돼. 근데 천천히 배워 나가시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계시고 막 그렇죠. 네, 수익에 막 눈을 막 그렇게 한다든지 막 그러면 네, 상한 가치인 다음날 동부증권에서 동부건설 우리 매도한 날이요? 이날 매수 문자 왔다고요? 우리는 매도를 했는데 나는 매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사잖아요. 그럼 수수료 일단 띄어요. 손절매도해도 수수료 띄어요. 골 때리는 거야. 그거는 그 담당자한테서 전화 오게 되면 항상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만의 기준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기 요 정도였지 아마? 네. 여기 올라갈 때 뭐 그 특강 때였으니까 그죠? 특강 마지막 날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특강이 언제 끝났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요 언제쯤인 것 같아요. 뭐 별표 3개 해놨지.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수익 잘 났는데 한 40% 나왔지? 네, 한 40%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는 거, 이거 지금 또 올라갈지 모르지 뭐 물리는 건 뭐 큰 걱정 없어요. 어차피 배당이 10%가 넘는데 뭐 이제는 10% 안 되겠구나. 좀 올라가가지고 이때 샀으면 아직도 수익이겠네. 근데 20% 넘게 수익이겠네. 20%좀 수익 나겠네. 아직도 수익인데 뭐 걱정할 거 없죠. 아까울 뿐이지. 네, 아까울 뿐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밑바닥에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개 같을 때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와장창 달라들었을 때 와싸라비야 하고 달라들면 항상 이상하더라. 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포인트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그러죠? 그 종목들 뭐 여러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막 그냥 손실 많이 나 있어서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수익이 나고 싶고 더 빠르게 회복하고 싶고, 왜냐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대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요. 네, 몰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봐야지 알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왜?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보면 되잖아요. 모르면 이렇게 보면 돼. 나한테 있나? 월급인가? 그리고 뭐 월급 종목 많네요. 네. 월급 맞아요. 네. 이게 보면 되잖아. 보면 되지 뭐. 그런가 저런가 하면서 아 굳이 난 근데 별 신경 어차피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뭘 신경 써요. 그거 알고 있어 뭐 하려고. 저는 그냥 보고 있다가 타이밍 좋으면 또 사고 뭐 그런 거지. 대덕 요즘에 오늘 타이밍 좋더라. 어제 요즘에 그죠? 대덕이 요즘에 타이밍 좀 좋게 나왔더라고. 오늘 조금 올라가서 좀 애매했는데 아니 요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안 샀는데 요즘에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타이밍 이렇게 2번 나왔죠? 네, 2번 나왔고 옆으로 설 때 타이밍 괜찮은데 요게 이제 60일선이 좀 이격이 벌어져서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요. 그냥 오늘 치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냥 올라가도 좋은 거고 뭐 내려가면 많은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네, 모양 지금 요런 포인트도 있는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정배열 전환되거나 돌파해서 넘어가거나 지금 장기 평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방에 막 뚫고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흐름은 일단 우상향 타고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시장보다 확실히 빠를 거예요. 시장보다 확실히 빠를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걸리는 게 많아. 그리고 포지션, 이해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선물 쪽 그 포지션 때문에 계속 대형주를 붙잡고서 늘려놓거든요. 다리를 꽉 잡고 안 나죠. 그러니까 지들은 거기서 막 선물 쪽을 만들려고 현물을 갖다 들었다 놨다 삼성전자 들었다 놨다 하니까 주가는 잘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은 또 잘 가거든요. 갈 놈들은 또 가요. 지금 몇몇 종목들만 타겟팅 되어 있고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 나가는 거니까 걔네들만 뭐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팔아먹을 이유도 없어. 하이닉스 팔아먹을 이유도 없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별일 없으면 관리 종목 뭐 내가 매매를 했는데 수수료가 안 뛰어간다 그러면은 관리 지원이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전부 다 저거잖아요. 지금은 수수료 다 무료 아닙니까? 국내 주식 수수료 다 무료죠. 근데 수수료를 떼어간다 그러면 관리 직원이 뭔가 있는 거야. 나는 걔한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니들이 왜 수수료 떼어가냐 그러고 한번 따져봐요. 관리 직원이 있으면은 항상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 계좌 상황이 어떻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가 되든 뭐든 이야기 해줘야 돼요. 근데 수수료를 뭐 0.2%, 0.3% 막 이렇게 떼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관리 직원이 있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떼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관리 직원 직원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완전 생돈 나가는 거야. 내가 매매하는데 특히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 관리 직원들한테 수수료 나가는 게 완전 꿀이에요. 단타. 나는 그때 있을 때 대신증권 있을 때요 투자 원금이 200만 원인데 한 달에 자전거래 그 혼자서 돌리는 것만 1억 넘게 돌리는 거 봤어요. 200만 원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야. 1억 정도를 돌리더라고. 거래 자금이요 1억 정도 돌아가요. 그럼 뭐 번 게 뭐가 있겠어. 1억이면은 수수료가 얼마 나가요? 40만 원 나가잖아.
그 200만 원짜리 돌려가지고 수리수 40만 원 내면은 남는 게 뭐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아주 진짜 뭐 해야 되는 게 세금, 수수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혹시라도 손해를 봤다 그러면 피곤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매를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계좌 보시면 돼요. 매매 내역 보시면 수수료 얼마 띄었는지 보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수수료 뭐 0.1%, 0.01% 막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관리직은 없는 거야. 근데 뭐 0.1%, 0.2%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리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계좌를 만들 때 지점에 가서 뭐 누구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관리직원이 붙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비대면 아닙니까? 네.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직원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 푼돈에 너무 또 하지 마시고, 없는 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확인해 보세요. 보실 수 있을 때 매매했는데 내가 뭐 수수료가 뭐 과하게 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요. 네. 사지 말라는 거는, 그 맡기시는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네. 증권사는 또 그게 있잖아. 네, 이렇게 너무 증권사를 너무 까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증권사를 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 없애면 해지하면 되죠. 내가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돼요.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아, 그래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 니네랑 거래 안 해. 그러면은, 어차피 해지해 줄 겁니다. 가서 하나씩 붙여줘요. 네. 붙여줍니다. 조심하셔야 돼. 네. 그래갖고 증권사 직원들한테 이게 계좌 일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가능하잖아, 일임 매매가.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큼 나쁜 거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모든 투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모든 투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전화가 안 온다. 뭐 조언 듣는 게 없다. 그러면은 관리직은 없는 거고. 네. 또 이게 말하니까 또 막 저거. 네. 표준 기준 수수료라는 거? 그건 뭐예요? 저는 수수료 하나도 안 떼는데요. 비대면 해가지고 그때 평생 무료 이렇게 해서 저는 수수료 빵이에요. 수수료를 받는데도 0.0001인가 0.0002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뛰지, 0.1% 이상 넘어가는 수수료는 전부 다 비정상적인 수수료입니다. 그거는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네. 뭐 이렇게 증권사 말단 직원이라도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런 얘기 하면은 거시기가 0.001이 그거는 거의 무시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신경 없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무료예요. 네. 저는 무료입니다. 그 뭐 이제 최저 수수료는 보통 0.0000 뭐 1인가 뭐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네. 그냥 뭐 낸다고 되죠. 네. 0.015 이거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0.001호 얼마 차이 안 나요. 0.001호면은요. 1000만 원 할 때 15원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요? 계산을 해봐요. 하여튼 네. 0.001호면 그 얼마 차이 안 납니다. 1억 할 때 뭐 150원 이거 내는 거 그런 거는 줘도 돼. 네. 이용하니까 줘도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네, 새는 돈을 좀 막을 수도 있겠죠. 네. 1,500원 그냥 줘도 돼요. 줘도 돼. 그런 건 뭐, 뭐 이용하면서 줘도 돼. 그것도 아깝다 그러면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근데 관리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0.0 몇 그러면은 아마 그냥 없는 경우, 원래 기본 수수료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0.1 정도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뭔가 있어. 네. 0.1은 보통 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0.1을 넘어가면 이거는 뭔가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오, 브리트코님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이걸 아껴서 주시길 사란 말이에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릴 말은 사실 시장의 어떤 그 수급의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이 종목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마이너스가 커. 또는 내 주식은 아직 안 올라가. 또는 뭐 위에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 뭐 이런 거. 손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세 공과금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 농어촌 뭐 그런 세 있잖아요. 농특세 이런 거, 그런 거는 당연히 내야 돼요. 그 0.1호인가? 무엇인가 하여튼 있죠. 세금 얼마 되는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매매 잘 안 하면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종목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시장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수급이 저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꽉 그냥 뭐라 그럴까, 좀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이렇게 꽉 답답하게 만들어낸 그게 뭐예요?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이런 거 도대체 언제 이거 해결되는 거야? 이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막 체한 것 같은 그런 10년 묵은 체증이 조금씩 분해가 되고 있어. 이게 분해가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세요. 시장은 지금 저점이야. 저점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바닥은 항상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급적이면 공격적인 매수를 해준 게 좋아요. 근데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필요하죠. 네. 공격적인 매수할 수 없는 이유는 물려있기 때문이야. 물려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돈만 들고 있는 분들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세요. 주식을 막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저점을 통과하면서 기적적인 어떤 상승이 기적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 보시면 1년 반 조정이거든요. 아마 조정 풀어나가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비리비리 하면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때 금리가 인하가 된다거나, 빅스텝이 만약에 0.25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동결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래요. 경기 침체가 온다. 하지만 이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지. 그죠? 경기 침체가 온대.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래요. 그것도 얘기하니까 이해가 또 안 되네. 아씨. 경기 침체가 오는데 주식은 또 올라갈 거래. 그 아침에 설명드렸지만은 똑같은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부분이지.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 근데 주가는 이미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경기 침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주식은 오른다. 이러면 얘가 뭐 술 먹고 얘기하는 거든지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든지. 네. 주식은 올라간대요. 주식시장은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이 수급들이 계속 이 시장을 잡아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종목들이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이 보면 주력 애들이 아니에요. 잔챙이들만 나가거든요. 잔챙이라고 좀 그런가요? 별동대. 네. 본진은 아직 꽉 잡혀 있어요. 별동대만 나가가지고 자꾸 째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 팡 터지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겠지. 쭉 올라갈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쭉 올라가면 나 매집 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들 무섭게 매수할 거예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연기금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이번 달 지나면은 슬슬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기금 애들이 약간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나쁜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또 올린다고 그러죠? 아, 짜증나요. 국민연금 또 올린대요. 그대로 놔두면 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해서, 연금 받는 나이도 지금 65세인데 68세로 늘리고요. 국민연금도 올린답니다. 야,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연금 진짜 안 받아가면 안 되겠나 생각이 난 너무 간절히 드는데, 진짜 짜증나. 진짜 화나요. 물론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칠 수 있겠지만은, 연금은 입장이 다르거든요. 걔네들 입장은. 우리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20명 회원이 있는 전문가와 100명 있는 전문가와 200명 있는 전문가는 종목의 대응이 달라야 돼요. 왜냐면 회원 수가 많을수록
추천주가 나갔을 때 움직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자잘한 종목은 못 산단 말이에요. 시총 100억 밑에짜리 뭐 200억, 300억 이런 거 잘 못 사요. 아주 조금씩 뭐 나눠서 뜯어서 사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정상적인 비중으로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받아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막 이제 20대 넘어가서 이제 30대 뭐 이런 청춘들은 솔직히 내가 받아 먹을 때쯤 되면 고갈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전에 죽으면 줍니다. 네. 받기 전에 죽으면 줘요. 돈 줍니다. 그 걔네들이 돈 뜯어 먹지는 않아요. 돈 뺏어 먹지는 않는데 고갈이 된다는 거는 진짜 이건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68세로 늘어난대요. 받는 기간이. 왜냐면 연기금 자금이 고갈될 거라고 해서. 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국민연금을 믿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연금 그것도 뭐 15% 올린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조금 받아라. 더 늦게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더 많이 내고 늦게 받아라. 기분 나쁩니다. 40년 넘게 남았죠. 이제 27이니까 37, 47, 57, 67, 41년 넘고. 아니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뭐 해외 투자한다고 뻘짓해가지고 그냥 막 손실 뭐 몇십조씩 내거나 그런 거 없이 안 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방법 찾아봤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대. 안 내는 방법이 없고 그거 안 내면은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거 안 내면 과태료가 붙어요. 기분 나쁘죠. 내 돈 삥 뜯어가는데 불구 과태료가 붙어요. 짜증납니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개인연금 같은 거 꼭 하나씩 준비하시고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수가 없으면 네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수가 없으면 네 뭘 해야 돼요? 주식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식은 앞으로 이제 40년 남았다 치면은 멋집니다. 네. 막 연체도 붙어요. 짜증나요. 진짜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네 진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뭐 어쩔 수 없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많이 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다 치고요. 네 그냥 원금만 돌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저축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고 네. 뭘 어디서 봐요? 뉴스에 나와 있어요. 뉴스로 나온 겁니다. 뭐 어디서 보는 게 아니라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돈 되는 대로 여유자금 생기는 대로 주식을 사서 모으세요. 배당을 많이 받으시면 좋아요. 배당 주는 거. 수수료 나오는 거요? 거래 내역이요. 이거 뭐 증권사 그 거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거래 내역에서 내가 매도할 때 뭐 세금 그런 거 다 이게 나와요. 뭐 세금 얼마 냈는지 수수료 얼마 냈는지 다 나옵니다. 네. 그 HTS 들여다보시면 돼요. MTS나. 네. 65세요? 65세부터 받으세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가요? 나이가 많으셔서 다행인가요? 네. 아무튼 68세로 늘어난대요. 네. 요즘에는 근데 사실 뭐 다들 70세 이상까지들 일들을 하시니까 네,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기금이 고갈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네. 해나님 매매 비용이 0.5%예요? 그거는 뭔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네 당연하죠. 그거는 100%입니다. 수수료가 0.5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도 0.5% 못 받아봤다. 0.5%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관리 직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 사람한테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야. 0.5%는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0.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관리 직원이 있는 게 아니면 분명히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100%입니다. 네. 야,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내가 가르쳐 준다. 그죠? 네. 증권사에 전화해서 매매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근데 요즘에 증권사에서 전화해서 매매하시는 분 계세요? 네.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대신 매매해주면. 그게 인건비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전화해보세요. 그거 관리직원 왜 등록돼 있냐? 난 돈 받은 거 없다. 짜증난다. 그렇게 하면은, 네, 당연히 수수료. 세금 따로 있어요. 농특세라고 해서 0.15인가 뭐 0.01호인가 뭐 빠지는 거 있어요. 그거 말고, 수수료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물어보세요. 0.5%는 그건 분명히 이상한 겁니다. 그거 뭐 어디서 뭐 누가 이러고 그렇게 뛰나가면 안 되지. 그래, 그런 거 가입했거나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했거나,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증권사에? 뭐 그런 거 가입했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 거에 동의를 했거나 뭐 그런 찍으면 그거 시장 그선 수수료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100%예요. 네. 100%입니다. 찾아보세요. 그거 내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수수료 나가면 억울한 거예요. 네. 근데 핸드폰이 하신다면서요. 핸드폰. HTS는 조금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 0.497도 이상한 거야. 그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매매대금 20만원 이하면 HTS는 조금 더 비쌉니다. 컴퓨터라는 거요. 아, 병원 그 전화해서 500 사주세요 그러면은요 그거 수수료가 그렇게 나갑니다. 네, 그 수수료가 그렇게 나갑니다. 오늘 방송이 스스로 이야기로 돼버렸네. 네, 아 민감한데 요즘에 단타를 많이 안 치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자,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수수료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야, 이거 꿀팁인가? 꿀팁 이거 모르시는 분이 계셨구나. 네, 꿀팁이시구나. 아, 27이죠. 딱 보면 27처럼 안 생겼어요? 이제 막 군대 갔다 온 아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봐. 네, 맞아. 농특세 매도할 때 0.23, 그 정도 나와요. 근데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흰머리를 숨길 수가 없냐? 네, 찾아보세요. 전화해보시고 알아보시고, 네, 그런 것들은 네 제거해야 됩니다. 증권사한테 눈먼 돈 갖다 주는 거. 내가 스스로 정보 찾아갖고 내가 스스로 매매하는데 뭐 달라고 이씨. 네. 뭐 달라고 그 수수료를 지불해?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계좌 만들 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실시간 수급 보는 거. 그 뭐 실시간 수급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다 보잖아. 이거 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데? 다른 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거 실시간으로 나오자. 이거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뭐 분단위로 나오는데 이거. 네, 자칭이라니 타칭. 내년에는 나이를 조금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30대로요. 32살 정도로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때요? 그 정도면 좀 먹힐 것 같아요? 요즘 27 안 믿는 사람이 뭐 늘어났더라. 그래서 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돼. 그리고 증권사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성추사 나쁜 놈 이렇게 찍으면 안 돼. 49세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이잖아 솔직히. 네. 이거 보세요. 이거 흰머리? 요즘에 젊은 애들도 흰머리 많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주식의 매수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이가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에 흰머리 아침에 요즘 이렇게 그 맞아 불 있지. 염색한 거야. 염색. 네. 왜 몸속에서 염색이 돼가 나오는 거? 그러게. 실제로 보면 또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배 나오고 막 그래서 좀 이상해졌긴 했어요. 네. 자, 아무튼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모바일로는 대체적으로 매매만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하세요. 매매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정보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매매만 하세요. 매매만 하실 거라면 수수료를 거의 안 내거나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S를 거래하시면 수수료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HTS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 HTS는 컴퓨터 화면을 좀 크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뭐 각종 정보나 자료 이런 거 공짜로 주는 데 되게 많잖아요. 다 공짜로 주지 뭐.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지 뭐.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뭐 핸드폰으로 뭐 다 눈 아파요. 그거 하지 마시고. 수수료 요즘에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증권사 수수료 내가 한번 봐볼게요. 증권사 수수료는 어디 보자. 증권사 거래 수수료. 오늘 방송이 이상하게 됐는데 뭐 하여튼 대충 뭐 내용 다 알아들었죠? 네. 네. 날라먹는 방송인가? 네. 증권사 거래 수수료 0.0 몇몇몇몇 그럽니다. 0.0 몇몇몇. 여기 지금 여기 돼 있네. 소수점 거래로 돼 있고 여기 있다. 국내 주식 수수료 정리. 네, 매매 수수료요. 몇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KB증권은 모바일로 했을 때 뭐야? 우대 수수료 0.0015, 0.001 이렇게 돼 있고요. 0.15 NH투자증권 나무? 나는 평생 무료인데. 네. 아무튼 뭐 0.0004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우대 수수료를 거의 대부분 보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계좌 개설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요. 0.0004.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 수수료에서 0.5가 나오는 거 없어. 0.1이 넘어가는 것도 이거 이상한 거예요. 0.000 몇 여기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없다 보시면 돼. 0.00 0.004 네,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다 대부분 0.01, 뭐 0.07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기본 수수료도 지금 보면은 하나투자증권이 0.15로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NH투자증권이 0.15로 좀 비싼 편이에요. 이거 말고는 비싼 거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보시면 요거 네. 애들은 그 정도 뛰어요. 0.1 몇 정도.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게 거래 수수료니까 살 때 팔 때 네. 내는 거니까요. 요걸 한 번씩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계좌 개설하면은 거의 수수료 없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세요. 요거를.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아니면 증권사 옮겨버려 그냥. 네. 증권사 옮겨버리세요. 옮겨버리면은 뭐 평생 뭐 무료 하는데 아직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뭐 0.0 몇 막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티 안 나요. 0.0 몇은 0.00 몇 이런 거 티 안 나요. 근데 아까처럼 뭐 0.5% 막 뛰어나가고 이런 거는 세금 같이 한다고 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싶으면 왜 이렇게 수수료 많이 나와요? 한번 물어보세요. 원래 기본 수수료가 얼마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게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럼 증권사 옮겨요. 옮겨버리면 되지 뭐. 아니면 거기다가 계좌 하나 더 터버리든가. 네. 돈 안 나오는 걸로. 근데 해나님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0.5는 네, 뭘 갖다 붙여도 납득이 안 가는 수치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수료는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0.2, 아까 0.23이라고요? 네. 그 정도 나오니까 그거보다 더 초과가 되면 안 돼. 내가 내는 세금보다 더 수수료를 많이 낸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들 아세요. 20년 전 계좌를 계속 사용하시면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0.5% 수수료를 계속 내고 계셨겠네. 계좌를 새로 만드시는 게 낫겠어요. 계좌를 새로 만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관리직원 직원 안 돼도 지점으로 귀속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직원 저거 적용 안 돼도 직원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증권사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나라도 안 해줄 것 같긴 해요. 네. 꾸준히 돈 내시는 분이 있는데 뭐 달라고 그걸 알려줘요. 그죠? 네, 나한테 손해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증권사에서 이미 그 불리한 건 안 알려주겠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계좌를 새로 만드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수수료가 아마 좋아질 겁니다. 네. 수수료 그거 무시 못해요.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무시 못하고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요 수수료가 진짜 네
진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대우가 요즘에 없어졌죠. 대우증권이 예전에 저도 대우증권에서 근무 잠깐 했었는데 대우가 없어졌지. 네, 대우가 안 좋았었어. 대우가 안 좋았어. 그래서 대우가 안 좋아서 그만뒀어요. 그 스스로 크시면 전화하셔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옮기겠다 그러면은 걔네들 바로 꼬리 내립니다. 네. 아, 나 다른 증권사로 옮길래요.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옮깁니다. 바로 그냥 네. 바로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옮기시면 되고요. 네. 종목 그대로 옮겨갈 수 있어요. 네. 옮겨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수 단가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는데 오늘 뭐 수수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았네. 네. 충격이구나. 응?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 관리 직원이 등록이 되면 돈을 많이 띄어간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이러니까 네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지. 네 그만큼 시장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리자가 등록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그 뭐예요? 증권사 직원들 증권사 어디 뭐 무슨 뭐 지점 아니면 어디 누구 해가지고 그 연불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강연회를 하면서 무료 강연회라고 해서 많이들 가시죠. 무료 강연회라고 많이들 가시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 계좌 하시겠어요? 네 계좌 하나 개설하세요. 우리 이사님이 또는 우리 뭐 부장님이 뭐 해줍니다 해가지고 거기 등록하잖아. 그럼 거기로 가는 거야. 전화해보세요. 해지 방법은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그거 한번, 그거 다 그건 건데, 그걸 몰랐구나. 네.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처음이니까. 네.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어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 없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면 일단 비싸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고, 나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네. 나는 도움을 받는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 그 사람의 뭐 문자를 받는다든지, 뭐 그 사람의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그 다음에 관리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 더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난 그런 거 없는데? 하나도 관심 없는데? 그런 분들은 비싸게 낼 필요가 없지. 네. 네네네. 관리 직원한테 수당으로 갚는 겁니다. 그, 출구에 보면은 증권사 직원들 나와 있죠? 증권사 직원들 나와가지고 계좌 다 받아가요. 네. 계좌 다 받아갑니다. 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것이 이제 금투세 아닙니까? 금투세를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빨리 유예가 돼야 되는데, 유예될 것 같죠? 네. 유예될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 주식 매매 차익은 지금은 세금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세금이 붙을 것 같아요. 그 유예가 안 되면, 네. 그 뭐 5천만원까지는 뭐 비과세 해주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매매를 자주 안 하면 상관없긴 한데 세금을 어떻게든 정부에서 많이 뜯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증권 거래세 조금 줄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래세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매매를 천천히 이제는 단타도 아니야.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점점 이게 떨어지잖아요. 세금을 만약에 1년 만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을 뭐 이제 그 금투세를 매길 때 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매길 때 만약에 10% 매긴다 그러면은 나는 5년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이 막 10%짜리가 5%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이제 그 세금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세금만 매긴다고 돼 있어서 약간 이거 문제가 많은 법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든 바꾸겠지. 네, 어떻게든 좋아지게 뭐 거의도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금투세는 유예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시장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계좌를 가져갔을까 그 생각도 잠깐 들지. 네, 자, 우리 해나님처럼 이렇게 막 20년 동안 계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객 한 명 갖고 있으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잘 챙겨 보시고,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사실 증권사 그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주제가 돼 버렸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참 찾아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냐면,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할까? 방송 시작합니까 이제? 네. 주제는 뭐였냐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을 이용해서 시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매집을 하겠죠. 많이 못 올라가는 것들 매집을 하고, 올라가는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글로 이탈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다 치고 올라갈 거예요. 대형주들은 어쨌든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주가 올라갈 때 이거는 다 대형주가 올린 거 아시죠? 다 대형주가 올린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도움은 주지만 실제로 장이 올라가면 대형주가 올라가야 돼요.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가야 되면 시장이 2700이든 3000이든 가려면 대형주 무조건 가야 됩니다. 대형주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팔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저 위에서 떨어지는 대형주들 말고요.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 데스노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걔네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밑바닥에 자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들고 가시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사시고, 그렇게 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텐데, 문제는 이걸로 만족을 못할 거야. 왜냐면 대형주는 많이 올라가자 50% 60% 정도가 맥시멈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시장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도 40%밖에 안 되는데 대형주는 올라가봤자 5, 60%가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100%가 넘어가려면 일단 신고점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그 정도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장 올라간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맞춰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뛰는 것들도 갖고 있어야 되고, 대형주도 갖고 있어야 되고, 팔고 넘어가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깨지는 거거든요. 요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요것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점에 있는 것들 반드시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보세요. 내일 주가 반등 나오면 기분들이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네, 200만원치 사는데 수수료 5,000원 냈으면 몇 프로 내는 겁니까?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5,000원 좀 비싼 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지? 5,000원 나누기 200만원 100 하나 둘 셋 넷 200만원은 하나 둘 0.25네요 수수료만 0.25면은 이것도 네 어떻게 다들 알아? 아 5525니까 이야 이분들이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계산기로 안하고도. 네 이거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거 뭐야 아무튼 네 0.25 이게 그냥 수수료다 치면은 비싼 거고요. 세금이 농축세가 붙었다 그 거래세 네 거래세 붙었다 그러면은 합쳐서 봤을 때는 그냥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0.25면은 아까 세금이 0.23이라고요? 네 그럼 뭐 비쌀 것 같아요. 매도할 때 네 총 200만원치 매도했다. 근데 5,000원 떼어갔다. 그러면은 요건 맞을 것 같아요. 사는 데는 없고요. 네, 팔 때만. 팔 때. 살 때는 네, 뭐 세금 붙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팔 때만. 팔 때 보시면 내가 200만원치 팔았는데 만약에 5,000원 떼어갔다 그러면은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투자가 제일 비싸대요, 여러분. 저는 증권사 나온지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증권사의 기준은 적어도 15년 전이거든요. 15년 내에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법이 바뀌거나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수수료 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관리 직원들이 떼어가는 수수료, 관리 직원이 없으면 지점이 떼어가는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증권사를 바꾸든 뭘 하든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을 찾으세요.
그러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매매만 하는 건데 뭔 상관? 저도 대시증권을 주로 쓰지만 나무를 쓰거든요. 네. 수수료가 평생 무료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어차피 매매만 하는 건데 뭔 상관입니까? 그죠? 네.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 매수 매도는 익숙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한 번씩 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좀 과하게 내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니네 기준 수수료 얼마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내는 것이냐? 증권사 누구누구가 관리직원인데 뭐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라든지 그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도움 안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대면으로 네, 신규 계좌 개설하시고 그렇게 하면 싸요. 네. 여러분들 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수수료를 아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수수료 무시 못해요. 자꾸 사고 팔고 하다 보면요 돈이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요. 수수료만 해도 엄청납니다. 네. 오, 김은아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강의, 네, 강의도 잘 보세요. 무료 강의에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무료 강의 잘 보시면 또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네. 줄긋기 간단하면서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성투사 그 무료 주식 배우기 코너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배우시고요. 한 번씩 보세요. 똥 싸면서 봐도 돼. 15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한 번씩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영어 회화도 15분씩 보잖아. 배울 때 출퇴근 시간에 잠깐씩만 봐도 그냥 다 보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네, 확인하시고요. 확인해 보시다 보면 좋은 방법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기회가 있는 시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투자 그 다음에 어지간하면 종목 매도하지 말고요. 좋은 주식들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낮에 14시에 무료방송 또 있습니다. 장중방송이지만 14시에 또 무료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오셔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내일 수수료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25가요. 그러니까 0.25가 매도할 때 나오는 총 비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매도할 때는 거래세가 붙기 때문에 수수료 말고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 0.23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0.23이 붙으면 0.02 정도 내는 거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0.0 몇 그러면은 저는 뭐 수수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네, 이것만이다. 이것만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있으면은 네. 세금 빼고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 있어요. 근데 세금 합쳐서 이 정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세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네,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금 말고 수수료. 그거 거래 내역에 보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시면 맞는 것 같아요. 네, 신정식님.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은데. 6, 0. 모르겠다. 계산이 헷갈리니까. 아무튼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갑시다. 너무 늦었어요. 네. 오늘은 하여튼 뭐 얘기가 전달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뭐 하나 얻어갔으면 된 거지 뭐. 그죠? 새털처럼 많은 날에. 무료방송 또 하면 되잖아요. 자, 내일 뵐게요. 여기까지 갑니다.